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싸움도 있고 나쁜 싸움도 있는데 그냥 보니까요, 사람 몸에는 이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막 저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열도 나고, 그걸 이제 견디면은 몸의 저항력도 높아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이제 잘못되면은 정말 크게 후유증을 앓게 되는데, 자, 잘 극복하고요. 국민의힘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싸움으로 인해서요, 나쁜 병균들은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이 한 발언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그전부터 김종인 씨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정치적인 상황들 하나하나 오늘 짚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 청와대에서 박형준, 오세훈 두 시장들이 문재인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저는 그래요. 태극기 들고 싸우신 분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하나같이 박근혜 석방. 근데 문재인 앞에서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박형준 이 두 시장이 문재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니까요. 야, 이거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바뀌거든요. 또 우리가 함께 뭉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준석 발언 소개하면서요, 이후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시작하면서 이 볼륨 때문에 좀 당황해갖고. 자, 이준석 내부 총질일까봐 차마 말을 못했는데 김종인이 정확했다. 사실 이준석도 미션을 받은 거죠. 유승민에게.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았던 이준석이가요, 4.7 보궐선거 후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이는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김 전 위원장이 딱 필요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당을 흔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실 저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열심히 했지만 되게 말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많았다. 제가 예전에 단일화 경선 며칠을 앞두고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같은 당의 고문들이 나와갖고 안철수 후보를 왜 밀어주느냐, 이런 기자회견 왜 하냐, 이런 얘기죠. 이런 광경은 본 적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어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저는 당내 인사이기 때문에 내부 총질한다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다면서,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떠나간 다음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이제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오세훈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경선 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었죠. 그리고 양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에게 유리한 기자회견, 다 양보하고 들어줘라,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김무성 라인이 안철수에게 가려고, 당이 무너져야지만이 김무성 등 그 외곽에 있는 세력들이 살아나니까 참 안 좋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준석이가 이 문제를 건드린 건요, 이게 다 속심이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김무성하고 유승민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아주 폭발한 거예요. 유승민은 이준석이를 세워서 오세훈 시장을 도왔고, 김무성은 안철수를 도왔고, 이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폭발을 해서 진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승민은 김웅 이런 사람들, 초선들을 세워서 당을 장악하고 싶은 거죠.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김무성은 지금 그 상황보다는 오히려 당이 무너지면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니까 안철수를 밀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서로 간에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둘 다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지금 파열음이 생긴 건데 여기에 이제 김종인 씨가 불을 탁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씨도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잠시 후 하겠지만 저는 김종인 씨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김종인 씨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특히 원내대표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아주 복잡 미묘하지만 본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 얘기도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은 아닌데 이준석이가 이런 그 발언을 한 거는 결국 유승민에게 미션을 받은 거죠. 또 김종인은 지금의 당 체제, 주호영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유승민하고 손잡고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앞서 김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몰래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사실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려는 당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언급을 한 것이라면서 그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우리 당의 민낯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얘기한 부분은 제가 선거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김무성 기자회견 보면서 이거 안철수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당을 깨야지만이 자신들이 이제 당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유승민은 기존의 세력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초선을 이용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한 거고 또 김무성은 아예 당을 박살내고 당을 장악해갖고 대권 플레이를 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 이익으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 어떻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말이죠. 자기 살 길만 찾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잘 찾았어요. 어쨌건. 이것도 뭐 정치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깨야 되는 거죠. 이 판을 깨서 기존 세력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지금 굉장히 크게 갈등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승민,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당 장악 시도다 이거죠. 김무성은 아웃됐고 유승민과 김종인의 초선을 이용한 당 장악 시도. 이 시도 싸움인 거예요. 결국 이제 김무성하고 유승민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죠. 김무성도 이제 여기서 정치적인 역할은 끝났다고 볼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대표 선거 출마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 김웅이 지금 뭐 여론조사 2위 나온다. 뭐 당신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당신과는 다른 것 같은데 여론조사 2위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김웅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김웅, 초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뒤에는 유승민, 김종인 이런 세력이 떠받치고 있는 거다. 거기에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떠받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김웅도 어떻게 보면은 탄핵파의 아바타일 수뿐이 없는 탄핵파의 중심은 김무성, 유승민 아닙니까? 근데 사실 김무성은요 그래도 당에 돌아와서 태극기 집회도 나오려고 했고 또 이 4대강 문제로 문재인과도 덱처점에서 싸워왔고 뭔가 좀 반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유승민은 뭘 했냐? 유승민은 그야말로 꽃감만 빼먹으려고 한 거죠. 총선에서도. 이 바른미래당과 통합에 있어서 유승민은 자기 지분 챙기기만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지분 챙기기로 망했어요.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국민적 심판인데 또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 심기에 나섰다.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유승민의 잔꾀 거기에 이준석이가 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이 초선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놓고 국민의힘을 혁신시킨다. 이거는 말은 좋은데 이건 사실 유승민이 짜놓은 한마디로 당 장악 시도 프레임입니다. 당 장악 시도.
예.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곧 잠시 놓쳤는데 김무성하고 유승민을 비교하면 아까 좀 전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과 싸우려고 했던. 그러나 유승민은 다른 거예요. 유승민은. 더 저는 탄핵파 중에서 A, B, C, D 이렇게 나눈다면은 제일 악질은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유승민 같은 자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 전당대에 유승민을 찍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전통적인 국민의힘 세력 이 세력을 그래도 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장황하고 좀 길었지만 이 내용이 표면적인 싸움인데 그 내막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어요.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또한 유승민과 손잡고 일단 당에서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또 킹메이커 역할을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보도가 또 그런 건데, 자, 주호영과 이 김종인의 갈등, 이 기사가 하나 떴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보시면 알아요. 다시 돌아올 일 없게 주호영, 김종인 갈등 이렇게 터졌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연일 막말에 가까운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해준 거지. 예. 자, 김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등에게 이처럼 화가 난 이유는 뭘까? 자,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 승리 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 대표의 말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상당히 기분이 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그러니까 일부 비대위원이라는 건 이거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 예. 정말로 이제 좆도 모르는 젊은 애들. 예. 그냥 김 위원장한테 아부 떠는 애들. 자, 김종인에게 아부 떠는 애들이 김 위원장님이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될 것 같다. 왜냐? 자기들이 계속 또 비대위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당에서 이제 쪽쪽 빨아먹고 싶은 걸 빨아먹어야 되는데 김종인이 나가면 이제 개밥의 도토리가 되니까. 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네 입지를 위해서 얘기한 거죠. 김 전 위원장 퇴진을 아쉬워하면서 조만간 다시 선대위원장 등 핵심 직책으로 모셔서 대선을 치르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역할이 생기니까. 그런데 주 대표는 곧바로 김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아유, 제가 열심히 해서요 이제 비대위 안 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당신 제발 오지 마.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후자로 들은 거죠. 김종인은. 표면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당을 쇄신하고 자강을 위해 비대위 체제가 다시는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김 전 위원장을 다시 모실 일은 없으니 그냥 물러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사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당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이거 뭐 별로 할 일 없는 거예요. 당 상임 고문이라는 거. 그냥 뒷방 노인네로 그냥 쭈그러 앉아 있어라. 그냥 쭈그리고 있어라. 이 얘기인데 김 전 위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이루어진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나는 그런 자리 맡을 생각도 관심도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 체질을 바꾸고 선거 승리까지 이끌었는데 뒷방으로 물러나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은 뜻으로 해석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대표는 다음날 언론에 상임 고문 제안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나빠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위원장이 20일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를 도와서 서울시장 후보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사이는 그 전부터 나빴대요. 되게 이건 뭐 기자들과 이제 취재를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막 원내대표 회의할 때요. 뭐 당 이제 비상대책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막 큰 소리로 서로 막 싸운대요. 뭐 당신이 막 이러면서 싸운대요. 그런 소리가 기자들한테 다 들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이가 나빠갖고 주호영 물러나라 이걸까요? 주호영 너 당대표 하지 마. 초선시켜. 초선으로 내가 밀어갖고 너 쫓아낼 거야. 요 세 명의 요 집단들이 지금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김무성은 이제 아웃된 거고 유승민은 이제 어차피 전리품은 좀 챙겼잖아요. 예? 유승민이 살아나기 위한 꿈틀꿈틀하는 그런 꿈틀거림을 보이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초선 얘기 나오고 기분 나쁘죠. 김무성은 아웃됐지만 이게 아주 웃기게 돼버렸어요. 잘한 거 다 없는 사람들인데 지네들이 잘했다고 막 난리치는 판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꼬라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건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초선들 밀어줄 겁니까? 이 초선들은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과거 1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당권을 주게 되면은 당의 어떤 뭐 당권을 주지 않더라도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지지율을 잘 받게 되면 입김이 세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유승민이 살아나는 거야. 유승민이 살아나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부터 막 싹쓸이 해갖고 말이 가져가려고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자. 이렇게 지금 잘못하면은 당을 진짜 도로 민주당이 되는 거야.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로 민주당처럼 아주 그렇죠. 이 초선들은 문재인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합, 화합, 상생 이런 걸 외칠 거라고. 그러면서 다시 민주당과 손잡고 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싸웠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냥 싸운 척했던 주호영이 난 거야. 주호영이 뭐 주호영 이외에 또 다른 유력한 또 당권 후보자가 나오면 제가 또 달리 말하겠지만 저는 초선, 유승민, 그 다음에 이준석 이 세력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면은 또 총선처럼 되는 거예요. 또 총선처럼 돼서 개폭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총선에 왜 망했습니까? 문재인과 제대로 안 싸우고 코로나 전략도 개판 5분 전이었고 그 당대표는 가서 소독약이나 뿌리고 있었고 말이죠. 이래서 망한 거 아니? 대선도 유승민 세력에게 맡기면 작살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큰 탈 없이 뭐 비판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큰 탈 없이 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 상황이라면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이 상황이라면.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깔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주호영 박살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과 내부의 이 탄핵 세력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딱 큰 그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예. 자 이제 소통해야지. 아우. 여기 보니까 뭐 주호영 안 된대. 주호영 안 되는 거 누가 몰라서 말씀드렸어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오면은 우리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제가 있잖아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초선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 걸 우리가 봐줄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저는. 그럼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누구를? 그래도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나오는 사람 위주로 힘을 몰아줘서 당을 장악해갖고 힘을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이 빠져갖고
일부 우파들도 그런 얘기하지만 초선에게 힘을 실어줘라. 아니 무슨 김웅이 언제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저는 김웅이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 출신에 뭐 그 전에 뭐 했어요? 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고 지금 뭐 지지율이 2위가 나온다는데 이거 뒤에는 유승민이 있다는 거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고. 그 이외에 인물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최고위원 선임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들이 많고 또 뭐냐 그 당시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한 몸 아닙니까? 그 총선에서 참패했단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죠. 예, 책임져야지. 조금 한 타임 더 쉬세요.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예? 총선에서 패배의 책임도 이번에 좀 지고 한 타임 쉬었다가 다음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정치라는 게 뭐 맨날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뭐 사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쉬었다 가야죠. 쉬었다 책임을 지고 가야죠. 그거 안 지면은 황교안 대표처럼 완전히 잊혀져 버립니다. 이번에도 괜히 나오셔갖고 표 갈르면 안 돼요. 이번에는 진짜 국민의힘 그래도 광화문에서 우리가 함께 싸웠던 분들 뭐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서로 얼굴 보고 눈물 흘렸던 분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좀 잘 좀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이 보도한 내용은 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문재인 찍을래? 안철수 찍을래? 그럼 안철수 찍겠죠.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유승민 찍을래? 주호영 찍을래? 예? 그럼 주호영이 낫다 이거야. 예. 그래도 유승민의 그 교활함, 간교함, 그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태극기 세력을 갖다가 무시하고 말이죠. 총선을 저 따위로 끌고 간 거. 이건 제가 봤을 때 유승민은요. 문재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뭔가 서로 뭔가 무슨 내통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총선 망쳤죠. 대선 망쳤죠. 대선 왜 망쳤냐고요? 유승민이 탄핵을 시도했기 때문에 김무성과 문재인이 대선을 날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의 장기 집권을 도와준 게 바로 총선인데 총선에서 가장 분탕친 인간, 당을 망쳐먹은 인간이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 꼴값 떨면서 자기 지분 챙기려고 했고 국민의힘을 막판까지 거지같이 만들어 놓은 게 유승민 아닙니까? 근데 그자가 지금 초선을 앞세워서 이준석이 앞세우고 게다가 김종인까지 슬쩍 말이죠. 컨택을 해갖고 이렇게 당을 망치려고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김웅 뒤에 유승민 있다. 이준석 뒤에 유승민 있다. 예?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자, 뭐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뭐 좀 아시지 않겠나? 예. 하여튼 이번에 전당대 아직 뭐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초선 누가 됐든 주의하고 조심하자. 위험하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좀 재밌는 보도인데 이게 재밌는 보도를 나중에 할까? 처음에 할까? 하여튼 그래도 요거 보세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 격리가 된 적 있죠. 생활치료센터인가 뭔가 해갖고 그때 제가 이 도시락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거 완전 교도소 도시락이다. 교도소보다 못하다 얘기했는데 문시비치라고 해갖고 오늘 이제 격리된 후 병사 하나가 올린 도시락. 감빵과 뭐가 다르냐? 감빵보다 더 나빠. 이 도시락이. 저도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이거 문제를 삼으니까 게다가 차다고 이거 문제 삼으니까 뭐 언론에서 뭐 반찬 타령하냐 투정하냐 그 가로 세로 김세희가 그거 갖고 또 놀리더라고. 이게 보세요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휴가 후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부실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가 얘기하면은 이거 뭐 투정이고 군인들이 얘기하니까 폭로라고 하네. 그나마 이제 바로 잡혀서 다행이에요. 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18일 자신을 육군 51사단 소속 예하 여단에서 복무 중인 병사라고 밝힌 제보자가 올린 도시락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사진 속 도시락에는 쌀밥, 김치, 오이무침, 닭볶음 등 음식이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밥을 제외한 다른 반찬들의 양과 질은 매우 부실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이거 똑같이 먹었다니까. 부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저도 먹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나마 방송이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해석한 거지. 차고 아주 못 먹겠어. 소화도 안 되고. 제보자는 휴대전화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과 뭐가 다르냐면서 휴가 다녀온 게 죄냐고 반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이 받은 도시락 사진을 인증하는 댓글에 줄을 이었고 반찬과 양 질에 모두 만족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본인 역시 제보자와 처지가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흰 쌀밥에 깍두기만 담긴 도시락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먹은 거랑 똑같아. 똑같다. 이건 국이라도 주네. 난 국도 안 줬어. 옌병아. 요건 조금 심하고. 요것도 좀,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 담다 마른 거야? 이거 좀 심한데, 이거. 자, 일부에서는 휴대전화를 반납했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며 이를 지적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페이지 운영자는 카메라로 찍었으니 증명이 되고 제보에서 기사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밥 부실하게 나오니 제대로 달라고 해봤자 달라지지가 않는다면서 반박을 했어요. 카메라로 밥을 찍은 게 잘못이 아니라 밥을 줘서 카메라로 찍을 일 없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밥을 찍을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 방송 이런 거 했을 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반찬 투정. 이거 반찬 투정이네. 반찬 투정. 언론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은 반찬 투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개 젖같이 나온다고요. 씨부랄 탱탱부랄 너무 더럽게 나온다고. 자, 현재 군대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장병들이 외박과 면회는 통제되고 있으며 휴가는 유전자 증폭 검사 능력 등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병력 2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휴가에 돌아온 장병은 2주간 예방적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격리된 사람들은 이런 도시락을 황당하게 먹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찬 투정을 하게 될 수뿐이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당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보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에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다. 지고 난 뒤에는 할 말도 못한다. 근데 말이죠. 정작 문재인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박근혜 파리하면서 돈이나 걷고 있어요. 저는 오늘부로 이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부산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문재인 만나서 제일 먼저 할 얘기가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 오늘 아주 바른 소리 했습니다. 바른 소리.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문재인은 사면이 국민 공감대와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동해야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론조사만 좋아지면 돼요. 문재인은 여론조사만 보니까. 자, 문재인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제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대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오찬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 문재인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거 참 박형준 부산시장 대단합니다. 예, 아주 좋았어요. 저도 감동적이었어요. 예, 저도 이 탄핵판이 뭐니 좀 비판도 했는데, 뭐 선거도 망쳤다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 자,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함께 얘기했다는 거 보면 오세훈 시장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두 시장이 사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나 사면 얘기를 거론한 걸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시장의 건의에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된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고령의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너도 들어갈 거니까 너 빨리 사면해줘라. 웬만하면. 문재인 씨 사면해주세요. 이거 당신도 들어갈 텐데 당신도 한 10년 살다 나오려면 이거 사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의 답변이 사면 동의나 거절 차원은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절제에 사용하는 분이라면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분이라 지금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분이라 뭘 절제하긴 니네 편들 다 아무데나 막 앉히면서 어쨌건 문재인은 거절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절하진 않았다. 근데 문재인 앞에서 사면 얘기를 했다는 거, 참, 가슴 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면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제 일선에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뭐 사회봉사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일단 저희 다반 뉴스가 잠시 후에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식사는 생태탕일까요? 생태탕. 모르겠습니다. 생태탕인지 뭐 된장찌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반 뉴스 잠시 후에 하는데 저희는 또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여러분들 광고 하나 봐주세요. 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구전녹용 어버이날 선물 세트. 정상가.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정품. 물론 정품이죠. 100세트 한정인데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구전녹용에서 최고의 제품인데요. 정상가 56만 원짜리인데 저렇게 유경수, 박정희 대통령 머그컵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10만 원 여기서. 정상가 56만 원이니까 46만 원에 여러분들 구전녹용 최고의 제품 오리지널을 정상가 56만 원인데 10만 원 할인하고 머그컵 세트 드립니다. 어버이날 선물로요. 한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세트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머그컵까지 드리고 어떤 분이 이거 오리지널 제품 한번 소개해 주세요. 구전녹용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두 박스나 드려요. 그래서 10만 원 할인해 드리고 여러분들 머그컵도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드리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는데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100세트 한정입니다. 예약 문자 010-7208-4169 010-7208-4169 여러분들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파도 먹으면 깜짝 놀래서 우파로 전향한다는 그 LA 양념갈비 1kg에 10만 원인데 4kg 드립니다. 맛있습니다. 초이스 등급. 블랙 앵거스, 미국산 최고급 소고기, 뼈가 6, 7, 8번. 부드럽고 맛있고 냄새 안 나고 최고입니다. 과일로 양념을 해서 더더욱이나 맛있습니다. 자, B 양념육 세트, C 반반 세트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LA 갈비, 오늘 잠깐 보자. 날짜 보자. 오늘 정도, 받으셔갖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 너무너무 최고의 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7767-3701, 010-7767-3701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받으시려면 오늘 시켜야 돼요, 이것도.
자, 뭐냐? 신의 하루. 장어. 장어는요, 오늘 주문해야지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받아서, 오늘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놓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올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나 금요일쯤 받고 싶어요? 토요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문해야 이제 딱 예약해서 물량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마리에 1kg, 두 마리에 2kg, 두툼하고 맛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단골들이 주문하시더라고. 예, 만약에 이거 1kg짜리 장어집 가서 주문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마리에 7만 원도 더. 7만 원짜리 먹어봤는데 신의 한 수 장어보다 작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또 주말에 가족들과 회식하는 차원에서 한번 주문하시는데 1kg면 4명이 충분하고요. 2kg면 8명. 넉넉하게 드실 수 있어요. 010-6651-4500입니다. 자, 저는 우리 다반뉴스 15분 후에 신튜브에서 준비하니까요. 신의 한수에서 준비하니까 또 많은 시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이 외곽에 있는 유승민이가 날뛰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